잘 나갈 땐 진짜 어느 정도까지 잘 나갔어요? 제가 월급 급여를 주는 직원들이 한 4, 50명 정도 있었고 몇 살 때? 25, 6부터 그 젊은 나이에? 코로나 전에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되게 유명한 아이돌 굿즈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 이제 팬클럽 회원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물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민아, 네. 돈이란 뭐라고 생각을 해? 없다가도 있고 나만 없고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 없다가도 있다. 언제 돈이 있었어? 그럴 때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돈이 보인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우리가 딱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돈이 보인다가 찾는 딱 적합한 대표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이야? 일단 한 번은 저 지하까지 진짜 뚫고 내려가셨다가 망한 이야기가 제일 재밌지? 제일 재밌죠. 그분들 만나볼까요? 오! 안녕하세요. 젊은 분들이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라 폴댄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함초롱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어제 그 노래방에서 노래 많이 한 목소리인데 소리를 많이 질러요. 왜요? 운동하면서 운동할 때. 네, 회원들한테 화이팅 하라고. 아니 폴댄스인데 그 매달려가지고 돌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말을 한다고요? 안전을 위해서도 소리를 많이 뭐 예를 들면 지르게 어떻게? 되고. 화이팅! 뭐 이렇게 화이팅! 돌아! 뭐 오른쪽으로! 네. 엔돌핀이 막 나와야 되니까. 네. 네.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소리를 제일 많이 질러요.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업공간 인테리어 전문회사 공감 디자인을 운영하는 강민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그 재민이가 이야기했듯이 뭐 지하를 뚫고 바닥까지 갔다고 했는데 잘 나갈 땐 진짜 어느 정도까지 잘 나갔어요? 제가 월급 급여를 주는 직원들이 한 4, 50명 정도 있었고 몇 살 때? 25, 6부터 그 젊은 나이에? 군대도 조금 빨리 가고요. 19살에 미성년자 때 갔다가 21살에 일찍 제대하고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던 일이 어떻게 또 잘 돼서 아니 그 부모님이 투자를 많이 해줬는가 봐요.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좀 잘 됐어요. 운이 좋게 또 좋은 수익이랑 매출이 나오니까 이야. 계속 이제 저는 또 돈이 쌓이는 꼴을 잘 못 봐서 이렇게 투자를 한 거네. 네 계속 투자를 합니다. 25, 6이면 PC방 가서 게임하고 주점 가서 놀 그래. 때인데 그때 한참 그걸 나이 때. 차리셨네. 그럼 그때 벌 때 어느 정도까지 벌었어요, 막? 연매출로 치면은 한 15억 정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진짜 잘 나갔네. 그럼 젊은 사장님이니까 주변에서 야, 너 진짜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겠네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었는데 참 부질없었죠. 그래요? 네. 잠깐만, 우리 함초롱 씨도 잘 나갔어요? 코로나 전에 매장 몇 개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화장품 업체에서 고체 향수를 개발하면서 주얼리 접목시킨 주얼리를 제작을 하자 해서 한 2년 정도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발주가 사실 계약서에는 최대 100만 개까지 발주를 할 거다라고 해서 매월 5만 개씩 이제 진행을 하자라는 계약을 하고 그걸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30대 초반이었어요. 그 주얼리 삽을 운영할 정도면 부모님이 좀 돈도 많이 지원해 줬다는 얘기는? 저는 그때 주얼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20만 원 정도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우리가 돈이 보인다는데 지금 20만 원으로 어떻게 주얼리 삽을 했는지 그 방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라는 게 굉장히 이제 방송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신구에 대한 것들로 눈이 돌아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생활 액세서리를 또 만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게 여기까지 또 주얼리를 만들고 사업까지 돼서 좀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생산까지 또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강민구 씨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처음 한 게 뭡니까? 우선은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뭘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나이가 21살인데 제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하기는 해야겠구나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접근성이 좀 낮은 편의점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잠깐 이거 좀 드시고 우리 저기 감사합니다. 이쪽 분야에 아주 뭐 이게 뭔지 소개 좀. 제가 마카로니가 술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모히또라는 술 너무 흔하게 모히또. 아실 텐데 네. 모히또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 알지 저기 이병헌하고 저기 그쵸. 예. 몰디브 가서 모히또나 한잔 할까 지금 유명한데 스페인어로 모조, 부적, 마법이라는 뜻에서 파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한테 성공의 마법과 부적을 드리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꿈을 자 이루길 바라면서 다
건배하겠습니다. 미리 건배합니다. 자, 각자의 꿈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편의점을 했는데 네. 생각만큼 잘 됐어요? 본사에서 예상하는 매출액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걸 해보니까 이거 뭐 직장 다니는 건 다를 게 없는 똑같이 직장이지. 뭐 슈퍼바이저 분들 한 번씩 오셔가지고 뭐 눈치 주고 뭐 성과 성과 보고 보고 하고 하고. 예, 네, 성과 네. 보고 이게 제 생각했던 사업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친인척한테 넘기게 되고 중국으로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무슨 공부를 했어요? 중국에서 물류학과 나왔습니다. 아, 물류학과.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네. 무슨 사업을 시작했어요? 주변 지인 중에 당시에 PC방을 여러 개 하던 분이 계셔가지고 한 2달 정도 뭐 청소하는 법 배우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만 조금 배우고 하면서 이제 바로 PC방을 준비하게 됐는데 일반적인 PC방을 창업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게 이제 PC방 하면은 그 담배를 이렇게 피니까. 그렇지, 담배. 근데 학생들이 그 옆에 앉아서 담배 여기 피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환경이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연 PC방을 창업을 한다고 주변에 선언을 했을 때 했을 때 미쳤다 그랬죠, 이제. 그때는 담배 피우는 게 예. 다 허가가 됐을 때고 예. 아무 데서 담배 아예 피웠으니까. 상정안도 입법 예고안도 없었을 그렇죠. 때예요. 예, 너무 일찍이라서 2005년, 4년 이때라서. 아, 너무 앞서갔네. 근데 좋았죠. 그게 이제 학생 상권에서 주변에 학교가 그 정화구역 내 7군데가 있어가지고 먹혔어? 네, 계속 매일 만석. 자, 이제 우리가 뭐 잘 나가는 얘기는 뭐 다들 부러운 이야기고 지금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 아, 그렇죠? 네. 뭐 듣고 싶어요? 쭉 내려간 이야기 한번 들어요. 자, 우리 강민구 씨 네. 어느 정도까지 망해봤습니까? 빚을 제가 계산도 다 못했어요. 하다가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추산했을 때 한 4억 5천 정도. 그 정도 빚을 20대 후반에 지게 됐어요. 20대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리고도 빚이 4억 5천이 있었어요. PC방으로 돈을 벌고 이제 그 뒤에 경험이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요식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딘가 있었어요. 제 내면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인수 창업을 하나 하게 되는데 기존에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일산에서 가장 큰 호프집이었으니까. 유명한 집을 예, 인수했구나. 그런 집을 인수를 하고 매출도 좋았죠. 뭐 매출이 1억씩 나오니까 매장 하나에서 아니 PC방도 잘 되고 호프집도 잘 되고 거기까지가 좋았죠. 그런데 왜 망해요? 이 호프집을 이제 제가 욕심을 조금 냅니다. 이제 그 주점 스타일을 약간 뭐 클럽이나 이런 것처럼 저는 클럽을 안 가지만 그런 거를 젊은 층이 좋아하고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전체 다 뜯어 고치면서 이제 재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냥 호프집 했으면 괜찮았는데 네, 그게 규모도 좀 큰 곳이라서 비용도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갔었고 그게 이제 망하면서 클럽을 만들었는데 왜 안 됐어요? 뭐 예를 들어 클럽을 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뭐 이태원이건 강남이건 요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예. 일산에서도 그리로 가는 거죠. 근데 일산에서 일산으로는 처음에는 갈 수 있어도 나중에는 안 가게 되고 강남에서 일산으로 안 가죠. 아, 맞아요. 클럽을 이런 가는 지역적 사람들은 그 특성이- 지역에 몇 군데를 돌아다니거든요. 물이 좋아야 돼, 물이. 그래서 다음날 팔찌가 4개씩 차 있고 이러거든요. 아, 이게 팔찌. 네.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거를. 근데 왜 그 이태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클럽이 많으니까 거기서 여기 갔다가 물이 안 좋으면 여기 가고 여기 갔다가 물이 안 좋으면 여기 가고. 물이라는 건 뭐야? 그리고 또 그러니까 사람 물도 있는데 음악 스타일이 또 여기 음악 안 좋으면 여기 들어갔다가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산에는 딸랑 거기 하나 거기 안 좋으면 있으니까 끝이네. 그쵸. 망하는 거죠. 클럽도 그날 안 밤은. 다녀보고 뭐 가도 스트레스 받고 시끄럽고 뭐 이런 스타일이 클럽을 한다고 이제 그런 곳에 내니까 처음에 딱 한 달만 잘 되더라고요. 한 달에 막 잘 돼요? 처음에 한 달은 이제 기존 매출을 넘어서 너무 좋다. 이제 원한 대로 됐구나 했는데 두 번째 달부터 바로 보니까 서로 다 아는 애들이고 동네에서만 오게 되니까 수질 관리가 안 되는 예, 거예요. 이제 이게 물 관리가 순환이 안 안 되는 되는구나. 거죠. 아, 그때부터 막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었어요? 이제 제가 정신을 이제 못 차렸던 게 그 전에 앞서서 하던 것들이 이제 운이 좋아서 잘 되다 보니까 그래 이것도 과정이지 내가 결국 성공으로 만들어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제 고집이 생겨서 무리수도 없구나. 걔를 계속 끌고 가요. 이제 뭐 제가 직접 요리에도 관여를 하고 정말 전단지도 들고 내려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그런 류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차도 팔고 다른 PC방도 팔고 계속 저는 이쪽에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제 제가 실패를 인정을 못하는 주식을 상황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언젠간 올라가겠지 했다가 상폐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된 거니까
내가 이거 아니다 이거 빨리 접었더라면은 네네. 그래도 살아날 수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빚 그렇게 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손님은 정말 한 명도 없고 이제 우리 함초롱 씨는 이제 어떻게다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주얼리를 처음에 작게 2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그거를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 나가봐요. 이렇게 나가서 하루에 막 몇십만 원도 벌어보고 팝업처럼 이렇게. 네, 팝업으로도 하고 플리마켓도 하고 하면서 돈을 이제 하루에 이제 100만 원 넘게도 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못 했잖아요. 공부만 하던 애가 그걸 만들어서 그래서 오더가 들어오면 제가 그걸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집중을 하면 8시간 이상은 그냥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매장이 어느 순간 또 생기고 돈을 벌어서 이제 매장을 차렸어.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수출 기회가 생기고 그 수출을 했는데 그럼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출을 못 했어요. 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아, 이제 그놈의 코로나. 코로나 전에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되게 유명한 아이돌 굿즈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 이제 팬클럽 회원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물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야 됐고 향수도 개발을 해야 됐고 화장품 병도 만들어야 됐고 근데 그리고 포장 박스도 개발해야 됐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기간이 1년 이상이 걸렸어요. 주얼리도 디자인을 한 5개 정도 만들었어야 그래서?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다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아이돌 이름이 딱 새기니까 판매도 안 되고 그렇죠. 금속을 녹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이거를 제가 그 아이돌 책임지- 인기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여전히 그럼 잘 나가면 그 굿즈 상품은 사지 않나요? 초기 제작만 딱 대놓고 아예 녹음까지 진행이 이어지지 않았고 그때는 사실 이제 인력을 제가 확보를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무리해서 물량을 찍어낸 케이스였고 공장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었던 사비와 빚을 내서 공장을 좀 책임져 드렸었던 부분에 있었고 그럼 그때 얼마를 손해 보셨어요? 2억 이상은 손해봤습니다. 왜냐면 1년 이상의 그 프로젝트 비용, 샘플 비용, 그 주물 비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손해를 봤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주위에 감사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제가 전부 다 책임져 주지 못했어요, 공장에. 근데도 공장장님이 젊은 나이에 이 정도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라고 하시고 어차피 코로나 때 공장 하나는 운영을 접을 생각이었다 하면서 그 공장을 접으시면서 가지고 있던 많은 금속 디자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서도 수출이 일본이든 중국이든 많이 수출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공장 사장님께서 그때 공장 하나를 정리하시면서 좋은 데 써달라고 저에게 되게 많은 주얼리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좋은 곳에 사용했습니다. 주얼리 만들어서 번 돈도 다 날리고 또 내 돈도 다 날리고 보니까 눈물도 참 많으신 분 같은데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못 울었어요. 아,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주위에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울 순 없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가 결혼한 지 한 3, 4개월 후였어요. 그리고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였을 때 남편이 솔직히 왜 그렇게 강행했어? 왜 빚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물어줬어? 그거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해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때 또 저희 남편의 역할이 저한테 괜찮아 우리 아직 젊잖아 5년 만에 갚을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힘이 되셨겠다. 보통 그 정도 되면 남편이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너 때문에 집구석이 다 망했고 빚이 지금 2억이고 야 뭐 이거 싸울 텐데 결혼 취소해 막 이래도 할 말이 야, 없었는데 결혼 물러나오죠. 5개월도 안 됐을 때였으니까 야 이혼해 앞으로 너 빚쟁이랑 못 살아 이런 얘기 할 텐데 안 그랬어요? 저는 이제 잘 나가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 남편이 크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우리 아직 젊잖아. 망할 수 있지. 나는 망했다고 생각 안 해. 과정이야. 이런 게 경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제가 큰 사람이에요. 정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나를 지켜준 사람은 남편이었고요. 네. 그 남편이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친 거고. 네. 우리 강민구 씨는 다 잃었어요 모든 걸. 그때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결혼 전이었고 지금 아내랑 연애 중이었어요. 그잘 나갈 때 연애는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만났고, 쫄딱 망했으니까 그 여자도 떠났겠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인데 말 한마디 하면 이제 떠날 수 있는 거고 헤어질 수 있는 건데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예. 그럼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주 마주치는 전기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달 26일 일요일만 쉬고 26일씩 일하면서 하루 한 14시간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월급이 이제 200만 원. 예?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럼 내 자신이 막 너무 막 진짜 한스럽지 않아요? 너무 한스럽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도 너무 고되니까 또 저희는 빌라 전용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요. 아. 공정이. 그러니까 지고 올라가야 돼? 예, 다 들고 올라가야 되고 이제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풍요롭게 살다가 금방 이런 시기가 도래하니까 너무 힘들었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이러면서 그때 막 뭐 현타 오겠다. 진짜. 예, 이제 뭐 많이 이제 감정 표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모습을 또 나가서 집 나오면 이제 아내가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다 추스리고 나오고 자꾸 저는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내면도 근데 그렇고. 그때 접하셨던 일이 지금 사업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됐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기 회사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 경력으로 한샘 이제 시공팀장으로도 일을 하고 인테리어 회사 들어갔다가 이제 알겠는데 하면서 이제 나와서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제 구성안을 살짝 봤을 때 네. 캐피탈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캐피탈도 이제 빚을 끌어다 쓸 때 이제 그때 당시인데 이제 하향세를 내려가고 있을 때 H 캐피탈사라고 거기 게 가장 컸어요. 제 이제 개인 재무 중에서는. 근데 그것만 한 달에 한 이자가 250만 원 요 정도. 근데 제가 그때 전기 회사를 이제 다닐 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 월급이 원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월급이 200만 원. 이자가 250. 요 캐피탈사의 이자 하나만 250이에요. 그것도 안 되네. 무조건 저는 계속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매일매일이 마이너스인 거죠. 정말 하면 안 되는 생각이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한강 생각 많이 하고 진짜? 거의 매일같이 아, 이거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탈출구가 없으니까? 아예 미래가 너무 없으니까요. 예. 차라리 본전부터라도 시작하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20대처럼 그렇게 하겠는데 이건 너무 큰 빚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산, 개인 워크아웃 뭐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또 젊으니까 안 돼요. 그 캐피탈사에서 전화를 엄청 자주 와요. 이제 관리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쵸. 이제 뭐 도망가거나 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이럴까봐 하는 건지 그런 관리를 많이 해주는데 저는 또 이게 강박 같은 게 좀 있어서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직원분이 전화를 할 때마다 저는 뭐 이 현장에서 일을 하건 어떤 상황에서건 그렇게 전화를 잘 받고 이러니까 어느 날 조금 방법을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악성 채권인 거예요. 이제 그 캐피탈사에서 볼 때. 근데 그러면은 요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그 채권을 악성 채권을 사가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저보고 뭐 요즘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뭐 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써갖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서 당시에 이제 아이도 이제 계획 중이었고 뭐 이제 어떻게 할 거다 해서 제가 자필로 해갖고 몇 장을 해서 이제 보냈어요. 이제 캐피탈사로 보내고 그분의 위에 분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줘서 제 채권이 이제 그런 대로 넘어가고 거기에 대표님이랑 뭐 이분이랑 되게 잘 알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구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 많이 들었다. 이제 지금 얘기 보니까 어느 정도 요 금액만 상환하면은 뭐 이자고 뭐고 다. 근데 이게 원금보다도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든 빌리든 뭐라든 어떻게든 갖고 와라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주변에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피하거나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니까 또 길이 열리네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전공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 어두운 터널에서 이제 빛을 보게 됐어요. 올라가야죠. 야, 어떻게 성공하게 된 거예요? 폴댄스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뭐 배우는 걸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성취를 좋아하다 보니 30이 지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자격증 같은 거를 좀 취득하고 싶다 해서 좀 빠르게 폴댄스 전문 2급, 1급 자격증을 따게 돼요.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1년 뒤를 또 이렇게 이거를 1년 뒤까지 운동을 하게 되면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겠다 해서 정말 거의 매일 운동을 했어요. 힘든 시간에 내가 이렇게 뭔가 빠지게 되니까 요 힘들 걸 잊게 되잖아요, 또. 네,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 자격증까지 땄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생산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폴웨어라고 이제 폴댄스 복을 또 공부를 하고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는데 그걸 어디다 팔까에 대해서 또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제 스튜디오가 하나 있으면 불특정 다수의 폴댄서들이 와서 이용을 하면서 이 폴웨어를 보겠다. 그 생각에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는데 이제 주위에 또 이제 폴댄스가 궁금하신 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달라 시작하면서 학원이 되고 선생님들이 지금은 저를 포함 4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도 저는 이제 소수 인원으로만 수업을 하고 싶은데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여기저기서 2호점을 좀 같이 해보자라는 데도 있고 하고 그렇게 지금은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민구 씨는 어때요? 정말 내가 이 힘든 시간을 딱 이겨내고 지금 하시는 일은 잘 돼요? 네, 지금은 뭐 감사하게도 잘 돼요. 많이들 찾아주시고, 네. 그 근래에는 이제 제가 상업공간 인테리어 전문 회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뭐 카페, 사무실, 뭐 어디 헤어샵, 뭐 모든 요식업 다 했었는데, 병원이랑 한의원 요쪽으로 근 한 2년 동안은 거의 집중돼 있거든요. 요즘 병원 개업도 많이 하시는 추세이기도 한데 네, 맞아요. 그 일반적인 인테리어가 아니라 특화된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네. 막 아무 데서나 의뢰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그 시설을 이해하고 있는 업체에 의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요. 우선은 법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다르고요. 뭐 단적인 예로 들자면은 뭐 원내 탕전이냐, 탕전실이 원내에 있냐, 원외에 있냐, 뭐 요런 거 가지고도 뭐 준비해야 될 이제 보건법 같은 것도 달라지고, 뭐 방충망을 준비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또 업체 고를 때도 상당히 신경 써서 골라야겠네요. 그러면 병원 개업하실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제가 뭐 카페를 예를 들어 창업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제 보여줄 거 아니에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여기 카페 우리가 했다, 이 카페 우리가 했다. 전화 한번 해보는 거죠. 전화해보면은, 그렇다. 전화해보면은 이제 그쪽에서, 뭐 저희 공간을 통해서 뭐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어땠었나요? 한번 여쭤보면은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평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지만 AS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인테리어는. 왜냐면은 이제 공사가 하는 동안은 서로 이제 비용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끝내는데, 이 뒤에 또 책임감이 약한 업체들이 꽤 있어요. 이때부터는 마이너스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지부진 미루게 되고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AS에 대한 평가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화해보면. 요즘에 팁을 하나씩 또 요청하자면, 함 대표님께서는 요즘에 운동 관심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필라테스랑 요가까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폴댄스는 사실 많이 안 들어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폴댄스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저희 우선 학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7세부터 5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필라테스 강사님도 계시고 요가 강사님도 계시고 뭐 다양한 운동 직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와요. 남자분들도 오세요. 현직 운동선수도 계시고 전직 운동선수도 오세요. 근데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신 운동이 된다. 이게 그 폴댄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45분 타는 체력 소모가 폴댄스에서 15분만 운동을 해도 동일한 효과가 난다라고.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왜냐면은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한번 오셔서 꼭 어쨌든 이 네, 폴에 매달려보세요. 매달려서 하는 건데, 매달릴 때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학원에 오시면은 이제 몸에 유연성이 있어야지 다치지 않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충분히 몸에 워밍업을 한다는 하고요. 거니까. 그 다음에 폴에 매달리는데 남자들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남자분들도. 전립선에도 좋아요? 그거는 제가 없는 거라서 모르겠어요. 맞아, 있는 것만. 우리, 맞아요. 있는 얘기만 아유! 해야 되죠. 이분은 있는 얘기. 정직한 분입니다. 보통 물어, 좋아요! 할 수 있잖아? 맞아요. 전립선이 좋다는데 어때? 근데 자기한테 없는 거라 모르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립선에 도움 됩니까? 전신 운동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힘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힘든 걸 잘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패하고, 이제 내가 나를 욕하고 내가 나를 비난해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경험자로서 한 번씩 조언 혹은 좋음을 그러니까. 한번 전해주실 수가 있나요? 저는 그래요. 그 힘들 때일수록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런 상황일수록 전공법만한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하지 말아라. 맞서라. 네네. 굉장히 이제 많은 용기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결국은 가장 빠른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함 대표님께서 뭐 경험에 우러나서 꽃이 항상 같은 시기에만 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다 다르니까 혹시라도 지금 그 내가 고난이다, 힘들다, 역경이다, 실패감이 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올 아침에 대한 기대감과 앞으로 필 꽃에 대한 소망이 좀 가지고서 기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보인다를 하다 보니까 실패 속에서 오히려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그 맞아. 실패가 초석이 돼서 성공이랑 어떻게 보면 다 연관돼서 그것들이 다 경험으로 빛을 맞아. 발휘하는 것 같아서 실패를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함초롱, 강민구 두 분의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